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충돌에 대한 개념과 운동량에 대한 개념 자체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차후에 우리가 문제를 여러 가지 한번 풀어보겠지만 내용 자체를 잘 보면서요,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리량이 단서 조건으로 나와 있는지 잘 보라는 얘기죠. 물리량 자체가 단서 조건으로 나와 있는 물리량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식에다 넣으면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았습니까? 그걸 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사실상 에피콜 MA라고 하는 가속도가 발생하는 힘이 존재해서요, 이 가속도가 존재하는 이 뉴턴운동 제2법칙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쌤 얘기했다시피 뭐가?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질량이 변한다 그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 질량이 변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에피콜 MA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곤란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질량도 변하고 속도도 변해도 쓸 수 있는 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쓰면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량이 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켓의 추진인데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 로켓 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켓 추진을 보는데, 로켓 추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주 공간 하에서 우주 공간에서 보면 로켓이 이렇게 쫙 나가잖아요. 로켓이 쫙 나가는데 우주 공간에서 로켓이 쫙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추진력이 발생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어떤 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빵 치면 그 벽에 관한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로켓이 이렇게 슉 날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그걸 고민해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로켓이 이렇게 팍팍팍 해서 이렇게 추진 빵 이렇게 바깥에 귀에 뭐가 연료가 팍 타면서 이렇게 불꽃이 부으면 뒤에 공기가 없는데 뭘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게 없잖아요. 공기가 없는데 앞으로 쭉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 하에서 이 로켓이 앞으로 추진해서 얻어가는 방향, 그리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작용 반작용에서 로켓이 날아가는 거 비교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피콜 MA를 쓰려고 하면 에피콜 MA라고 하는 것은 M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질량이 일정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M이 만약에 if 변한다면 F가 아니라 if M이 변화가 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변화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서 집어넣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에 글자 꼬라지 마라. 갑자기 글자가 안 나오네. 이게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친다면요, 자, 그때는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피콜 MA가 되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형태를 볼게요. 뭐냐면 로켓을 보죠. 로켓을 이렇게 봤을 때 로켓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편안하게 로켓을 원판형으로 볼게요. 이렇게 쌤이, 자, 이렇게 해서 로켓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켓이 무슨 내용, 약간 뭐 창 같은, 어쨌든 간에 괜히 이렇게 그렸네. 그럼 앞으로 뒤에도 저렇게 그려야 되잖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로켓이 하나 있습니다. 자, 로켓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로켓이 질량 전체가, 질량 개가 M인 로켓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녀석이 뭐가 돼? V라는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볼게요. 얘가 이렇게 딱 보는 건, 이 V라고 하는 건 분명히 강조하지만 어떤 V인 거야? 안에서 잰 것도 있지만 우주 공간상에서 봤을 때 그냥 V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상대 속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다 쌤이.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해갖고 쭉 가다가 여기쯤에서 이제 분사를 해갖고 이 안에 요런 뭐냐면 M이랑 똥덩어리 같은 요런 뭐가 돼? 연료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연료가 얼마만큼 어떤 부피를 갖고 있고 어떤 질량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 다 합하면 M인 거예요. 근데 얘가 빵 지나가서 이제 분사를 해갖고 속도를 내겠지. 그럼 속도를 낼 때 우리가 이제 모양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됐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짝대기로 그릴 걸 괜히 이렇게 해갖고 그 그림을 똑같이 그려야 되나? 자, 이렇게. 좀 커졌네요. 가까이 와서 원근감 때문에 커졌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따라와 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쯤에 이렇게 해서 왔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바로 뭡니까? 우리가 로켓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오다가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이게 분사를 한 거야. 이렇게 뒤쪽으로 똥 쌌다는 얘기지. 빵! 이렇게 쏴버렸으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서 빠져나간 거야. 이렇게 휙휙휙휙휙 해서 나갔다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연료만큼이 연소되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연료가 휙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뭐가 돼? 분출되는 속도가 이렇게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분출되는 속도를 우리가 EX라고 봅시다. 자, 이렇게 놓는다고 친다면 얘는 아직까지 이쪽 이렇게 V로 가는데 V로 가다가 얘가 빵 치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반작용 형태로 어떻게 더 속도가 붙겠죠. 아니 속도가 안 붙는데 뭐하러 반사 이게 뿜어겠지. 뿜는 이유 속도를 갖다 더 증가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증가되어진 양을 우리가 아주 미세 증가량을 dV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 전체 질량은 이 개 자체는 이 스테이스덤 개는 질량이 보존되겠죠. 원래 M이었던 녀석이 있었는데 이 M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어떻게 바뀐 거야? M에다가 어느 정도의 뭐가 돼? 질량의 변화가 왔겠죠. 조금은. 이 조그만 변화가 왔을 때 M 플러스 DM만큼 한데 물론 당연히 이 변화되어 있는 DM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무슨 값이 돼야 돼요? 이 DM은 음수가 되는 건 당연히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안에 있던 연료 자체가 이렇게 V랑 같은 속도로 달리다가 부앙 하면서 이쪽으로 나갔겠죠. 그럼 나왔을 때 여기 연소된 만큼 이쪽으로 나왔을 거 아니니?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뭔가가 생겼겠죠?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을 쓰니까 어떤 것이 발생했어요? DM만큼이 발생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쪽은 뭐라고요? 이 새로 생성됐으니까 여기를 지금 마이너스라고 놓고 여기를 뭐라고 생성됐기 때문에 뭐라고 쓰자? DM은 DM인데 연료에 대한 부분이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되니? 이게 증가된 거죠? 그만큼 더 생긴 거 아니야? 없던 것에서 얘를 마이너스로 놓았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놓은 이유는 둘 다 그냥 변화량이 발생했다고 해석하려고 둘 다 플러스 놓은 거야. 근데 DM 자체는 뭐라고요? 음수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양수라고 써야 여기는 발생한 게 맞겠죠? 그러면 전체의 개는 유지됐지만 로켓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질량 변화가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F = MA라고 하는 걸 써서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켓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좌우의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녀석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이고요. 여기가 뭐가 됩니까? 후가 되겠죠? 그러면 전의 운동량은 그냥 뭡니까? 통틀어서 그냥 뭐가 되죠? MV가 될 거 아니야? 이 P 전의 운동량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요. 뭡니까? 그냥 MV가 됩니다. 그렇죠? 자, 처음에 운동량 자체가 MV가 되겠죠? 그러면요. 자, 여기서 주어진 녀석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자, 여기 나와 있는 MV에다가 우측에 있는 녀석이 얼마? 후에 봅시다. 이렇게 후의 운동량을 본다면요. 이 후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연소되어져서 튀어나와 있는 연료에 의한 운동량과 뭐가 됩니까? 이 로켓 자체의 운동량이 합해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운동량 여기 합해지는 건 뭐가 돼? 당연히 M 플러스 DM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V 플러스 DV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잖아요. 얘가 두 개 곱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는 여기다가 우리가 뭐라고 씁니까? 마이너스 DM이라고 하고요. 자, 뭐 어떻게 됩니까? V에 EX라고 써야 정상이죠. 자, 그런데 이 VEX라고 쓰는 것이 정상이 맞느냐 이 말이야. 여기는 VX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 여기는 지금 현재 연료가 분사되어졌으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녀석의 속도는 뭐가 됩니까? V의 연료의 속도가 나와야 돼요. 알았습니까? 이거 이해되겠어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널빤지 위를 걷는 사람, 얼음판 위에 있는 널빤지 위에 있는 사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연료가 이 통 속에 이 로켓 안에 있다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접촉하고 있었던 거는 뭡니까? 우주 공간이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이 로켓 안에서 접촉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켓과의 뭐가 됩니까? 상대 속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결론은 여기 나와 있는 VEX다라는 이 분출 속도의 정확한 정의는 뭐예요? 이 분출 속도는 연료가 빠져나오면서 본 뭐가 됩니까? 로켓의 속도랑 같이 팡 이렇게 빵빵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VX의 정확한 정체는 뭡니까? 바로 누가 바라본 여기서 바라본 그렇죠? 연료에서 바라본 뭐가 됩니까? 로켓의 속도의 상대 속도인 거예요. 이 둘이 분출됐단 말이야. 여기서 접촉돼 있었다는 얘기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이 두 개를 놓으면 V에 뭐가 돼? 로켓에다가 마이너스 V에 얼마 돼? 연료라고 우리는 벡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상대 속도 맞죠? 자, 그래서 V의 로켓의 속도는 뭡니까? 그냥 V잖아요. 그럼 이게 V 마이너스 얼마 돼? V의 연료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V 연료가 뭡니까? 그러면 결론은 V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VE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DM에다 이쪽에 들어가는 건 V 마이너스 VEX라고 하는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자, 반드시 나는 뭐가 돼? 이 독립적인 개로 봐야 되잖아요. 고립계로 봐야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고립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료의 어떤 속도를 써줘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연료의 속도, 로켓의 속도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부터 뭐가 됩니까? 고립계 전체에서 외부에 뭐 열 전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요 상황에서 뭐가 돼? 운동량 보존이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MV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요.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 벡터를 쓰지 말고 이제 그 크기를 쓰겠습니다. MV라고 하는 녀석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DM에다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DM에다가 얼마 되죠? V 마이너스에다가 VEX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더하기 얼마 됩니까? M 플러스 DM에다가 그 다음 V 플러스 DV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좌우식을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에 써보면요. 서는 게 아니죠. 써보면 아니 발음이 안 돼가지고 경상도. 자, MV는 어떻게 됩니까? 는 마이너스 얼마 돼? VDM에다가 플러스 DM에다가 뭐가 되죠? VEX가 되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얼마 됩니까? MV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되죠? 그 다음에 MDV 그리고 그 다음 플러스 VDM 그리고 더하기 뭐죠? DMDV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식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없어지는 거 없나? 요렇게 없어지죠? 요렇게 해서 두 개 없어지고요. 자, 그리고 MV 사라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요 식 자체에서 우리는 이제 또 뭐를 하나 얻어낼 수 있다? 여기에 주어져 있는 녀석. 이 DMDV는 수학적으로 매우 미소량 두 개를 곱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생략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 두 개는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식 자체에서 우리는 뭐를 하나 얻을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따져본다면 여기서 MDV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MDV는 어떻게 됩니까? 로켓의 질량과 로켓 전체에 들어간 질량과 이것들 로켓의 속도에 대한 변화죠. 자, MDV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가 됩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DMV, 마이너스 VEX에다 뭐가 돼? DM이라고 하는 요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더라. 아주 중요한 식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추진력을 알기 위해서 M 어떻게 됩니까? A를 써야 되니까 양쪽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미분해 봅니다. M 자, DV에다 얼마 됩니까? DT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VEX에다 뭐가 됩니까? DT분의 D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말 자체에서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다? 로켓의 추진력 F라고 하는 녀석은 뭐다? 마이너스 VEX에다가 뭐가 되죠? DTDM이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시고 이제 벡터 표시는 이제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추진력이 가지고 있는 정체를 가만히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 있죠. VX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분출되는 속도. 그 다음에 DM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까? 이 질량에 대한 뭐가 연소의 DM이라고 하는 것이 질량, 그러니까 먼저 이게 연소되어지는 연료량이잖아요. 그 속도가 이게 연료량이 어떻게 됩니까? DM이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연료가 시간대에 연소되어지는 속도를 뭐 한다? 빠르게 한다면, 크게 한다면, 그러니까 확 빨리, 짧은 시간 동안 빨리 확 태워갖고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추진력이 강해진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러거나 뭐가 돼? 아예 추진내는 속도를 한 번에 세게 빵 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어디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작용 반작용이 있어?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추진력을 얻을 때 뭐가 돼? 연료를 갖다가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지 빨리 연소를 시켜갖고 강한 속도로 아주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바깥으로 팍 밀어내면 뭐가 된다고요? 굉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요 의미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추진력에 대한 계산에서 요게 A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속도 A를 우리가 구해보라 그러면 가속도 A는 이게 얼마 됩니까? 요거 이제 두 개를 약분을 시키고요. 원래 요 식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A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A라고 쓰고요. A라고 쓰려면 DT가 있어야 되니까 sorry. 자, 해서 A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M에다가 A라고 하는 녀석 벡터는 얼마?
마이너스 VEX에다가 DMDT라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가속도 A라고 하는 녀석은 결론적으로 얼마 된다고요? 마이너스 얼마 돼? 바로 질량 M분의 V의 분출 속도 곱하기 DMDT다. 뭐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뭐 가속도 이꼴 뭐가 돼? 가속도에 대한 형태의 원인은 뭡니까? 힘이니까요. 가속도가 어떻게 하면 이게 뭐랄까 세질까라고 보면 똑같은 식인데 만약에 분출 속도도 일정하고 뭐가 됩니까? 분출 속도도 일정하고 만약에 이게 연소되어져 가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시간적 변화율도 일정하다면 이 두 개가 만약 if 일정한 C를 갖는다 그러면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면 점점 커진다? 바로 M이라고 하는 이 질량 자체가 점점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뜻 맞죠? 이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M 자체가 쭉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연료가 착착착착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점점 작아지겠죠. 작아지는 그러니까 연료가 많이 빠져버리면 순간적으로 로켓 무게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나가서 끝날 때까지 뭐가 된다? 가속도는 점점 뭐한다?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공식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속도의 증가에 대한 내용 알겠죠?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 자체에서 우리는 바로 이쪽으로 가서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자 여기서 우리가 dv라고 하는 녀석을 써보면요. 자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VEX에다가 n분의 dm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량 변화에 대한 식으로 하나 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합니까? 양쪽을 적분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적분을 시도한다 했을 때요. 이 dv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v1에서 v2까지 가고 여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새로운 변수를 한번 써봅시다. 자 dv-라고 쓰고 마이너스 vx가 일정하다 놓으면 바깥으로 빠지고 얼마 돼요? 여기서 m1분의 얼마? m2라고 하는 형태로 뭐가 된다고? 여기서 m분의 m-분의 얼마 돼? dm- 이렇게 문자가 다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표현해보자 이거죠. 보통 타우 이렇게 쓰듯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v2-v1이라고 하는 속도차죠. 속도차는 마이너스 vx라고 하는 녀석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m-니까 ln이잖아. ln이라고 쓰고 m- 어디서부터? m1에서부터 어디까지? m2까지 쓰면 되겠고 그 결과 마이너스 v의 ex에다 뭐가 돼? ln에다가 뭐죠? m2-니까 m2 나누기 얼마 돼? m1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여기다 넣고 이거 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나누셈 맞죠? 근데 마이너스 들어가 버리니까 v의 ex에다 뭐가 된다고요? ln에 m2분의 얼마 돼? m1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시점을 보았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식을 하나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